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2시간 전에 올라온 복수심에 불타는 결혼 2부작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뉴스 이야기 제가 12시간 전에 올렸거든요. 뭐, 얼마나 많이 볼진 모르겠는데, 그거랑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냥 복수심에 결혼을 하는 그런 거지. 야, 내가 잘 살면 제가 고통스러워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혼하는 여자도 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뭔가 복수심에 불타는 결혼이란 게 내가 왜 성립이 안 되는지 얘기를 했거든. 애초에 남자는 보통 헤어진 여자든 이혼한 전 마누라든 잘 살았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래. 개 같은 김신영 뒤져라 라고까지 증오하는 케이스가 내 주변에 한 명 있거든. 나랑 좀 친한 친구인데. 근데 그 와이프는 진짜 트리플 크라운 다 했어 진짜. 뭐 도박에 집도 날려먹고 동시에 바람까지 피고 그까지 다 했거든. 그러니까 내 지금 개빡쳐가지고 막 술만 먹으면 어바나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와이프인데 진짜 죽이고 싶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뭐 그게 아니면 보통 그래도 뭐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 역시도 내 통수 때리고 바람 피는 거 내 친구랑 붕가붕가한 그런 걔가 개 같은 김신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걔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걔는 근데 내가 보기엔 또 어디 가다 또 바람 피다가 걸려가지고 또 빗방망이 맞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자들의 복수란 게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뭔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좋은 결혼했을 때 남자가 이쪽 개 같은 년 나를 버리고 좋은 남자를 만났네 엉엉엉 이래야지 성립이 되는데, 그거는 여자 관점에서 보통 그렇거든. 여자 입장에서 더 이쁘고 더 어린 애랑 결혼하면 고문 진짜 개빡쳐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복수란 게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내가 나왔던 얘기가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했잖아. 장기 연애 실패 후에 빠르게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결혼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 복수심에 불타서 결혼하는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장기 연애 이별 후 빠르게 결혼한 경우가 이게 오질나게 많거든요, 진짜. 나도 너무 많이 봤고, 연예인들 봐도 되게 많잖아. 뭐 이제 이한이, 윤계상 같은 경우도 되게 오랫동안 만나다가 헤어지고 금방 결혼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재밌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 연애 이별 뒤 빠른 결혼으로 검색하면 글이 준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티지부터 블라인드부터 네이트판부터 다 올라와 있어. 장기 연애 이별 후 얼마 뒤 결혼, 오래 연애하고 헤어지고 바로 결혼, 장기 연애 실패 후 결혼 빨리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더라고.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씩 모으면 이런 거야. 이거는 인스티지에 올라왔던 건데, 장기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과 절대 허용 불가능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눠지면서 연애 상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 그 기준을 넘는 사람과 연애하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주변 기준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냥 장기 연애 끝나고 새 연애 할 때쯤엔 결혼할 나이가 되어 있던데 타이밍이 좋았을 뿐이 아닐까? 여기도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제일 많았어. 리얼 타이밍이다. 30대 만나면 결혼 확률이 높죠. 뭐 이런 거. 그리고 요 블라인드에 나온 거는 똑같은 내용이야. 오래 연애하고 헤어지고 바로 결혼. 이 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거야. 그런 커플들 되게 많잖아. 이하진, 윤계상, 한예진 등. 실제로 주변에도 많다고 하고, 오래 연애하고 헤어지고 미련 정도는 남아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한테 바로 꽂히는 포인트가 있는 건가? 경험자들한테 궁금하다. 그리고 자기는 오래 연애하고 헤어졌는데 3년째 방황하고 있대.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 주변에 비슷한 케이스 보면 사람과 연애의 부질없음을 깨달았거나 아예 사람 보는 관점이 변해서 그냥 빨리 결정하는 것 같다. 마침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오래 연애한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는 걸 깨닫고 결혼을 목적으로 조건 보고 사람을 걸러서 만나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다. 장기 연애 후 만난 사람과 빠른 결혼이라는 게 좀 이제 상대를 잘 파악한 게 아니라서 후회 가능성도 되게 높다고 했다. 나도 이것도 동의해. 이런 게 리스크가 좀 있지, 그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 도파민이 좀 빠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라고 내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 결혼한 인연이 아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결혼 직전에 결혼까지 못 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장기 연애하고 헤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막히는 이유가 없으면 바로 결혼하게 되는 것 같다. 이건 내 경험담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뭐 DC에서도 또 있었거든. 근데 DC에서는 이런 글이 있었어. 장기 연애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다는 의미인데 결국 남녀 사이의 사랑이란 감정은 큰 의미가 없구나. 장기 연애 이후 깨닫게 됨. 사랑이 남녀 사이를 단기간 동안 지켜줄 수는 있지만 장기로 이어질 경우 다른 조건들이 받쳐줘야 해. 그 이후 자기가 생각한 조건들이 맞는 이성을 만나면 시간 낭비 안 하고 빠른 결론을 내리는 거야. 내 경험담이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맞다. 주변에 그런 사람 되게 많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지. 좀 이제 사랑이란 감정보다는 이게 나한테 맞고 안 맞고에 대한 그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 자기 성향이 어떤지 되게 잘 알게 되거든. 그래서 나도 내 성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좀 결혼하기가 좀 애초에 좀 힘든 그런 느낌들이 있지. 굉장히 좀 고양이과 인간이라 가지고 같은 고양이과 여자를 만나면 좀 비교적 쉽게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있는데 근데 한국 내에선 좀 힘들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난 이미 너무 늙어버렸어. 나는 40살이 되면 이제 보통 내 나이 때 만나면 이제 36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답 없다 이거는 씨. 답 없다. 답 없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얘기가 진짜 많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장기 연애 이별 후 이렇게 빠르게 결혼한 게 이게 주변에는 무조건 의외로 찾아보기가 되게 쉬워. 되게 찾아보기가 되게 쉽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내가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 한국이 유난히 이런 경우가 많아. 진짜 거짓말 아니라 한국이 유난히 이런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사귀어 왔다는 거,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공유했다는 거,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은 가장 많은 게 일단 타이밍적으로 만나서 결혼한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긴 해. 내가 보더라도. 서로 그냥 네가 결혼할 나이, 내가 결혼할 때 나이, 이때가 되면 뭐 그때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왜 헤어질까라고 봤을 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많이 봤던 게 그거야. 조건이 안 맞아서 헤어진 경우가 제일 많아. 장기 연애 후 헤어진 경우를 보면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장기 연애하고 헤어질 때는 여자가 환상 탄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냥 환상 아니, 대놓고 선 봅니다, 요새는. 좀 연애 오래 했는데, 한 29, 30 되잖아. 그럼 남자가 좀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선 봐, 그냥 요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는 좀 그 오랜 시간 만났는데 내가 또 이제 성공을 했잖아.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더 좋은 옵션이 있는 경우. 그러면 뭐 더 어린 여자로 갈아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보통 여자들이 갈아타기를 되게 많이 하고 나이가 좀 들어서 남자가 좀 입심양면을 하잖아. 그러면 그때 남자가 좀 많이 갈아타기를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보기에 좀 가장 안타까운 거는 내가 늘상 말한 게 이게 연애의 허들도 굉장히 높아졌고 결혼에 대한 허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좀 많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용기만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냥 너 나 책임질 수 있다고 우리 아빠 앞에서 말만 해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기에는 이제 이쪽 집안에서 가만 안 놔두는 거야. 이쪽 집안에서 네 가진 건 뭐가 있고 네 이래갖고 뭐 하겠나. 그 굴욕을 견디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보통 남자한테 요구하는 조건들이 집이잖아. 그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고 아버지한테 쫄라가지고 뭐 이제 뭐 아버지 퇴직금 긁어갖고 집 해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걸 결혼하려고 하니까 내가 요게 할 말이 없게 되면 또 이제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쿠사리도 오지게 먹긴 해. 요새는 초월드도 엄청 심하거든 진짜. 그게 싫어가지고 내가 좀 이제 필 때까지 입신양면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나중에 또 상황이 또 달라져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건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가도 이 여자가 조건 좋은 남자 만났는데 또 결국에는 야 씨발 이거 사랑이 최고야 이러면서 또 결국에는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한 경우도 진짜 존나 많습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남친 입장에서 볼 때 얘는 또 쌍년이고 왜 얘는 날 갈아타고 도망간 여자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권모술수가 많이 얽히면서 헤어지는 건데 근데 한국에서 유난히 이런 장기 연애의 이별이 되게 많거든. 그리고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난 이런 관련 통계를 진짜 많이 보잖아.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 확률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뭐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냥 하면 돼. 그냥 야 우리끼리 힘 합쳐서 살자 이렇게 이게 기본값이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한국은 그러기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야 너 결혼했는데 뭐 해왔어? 야 남편이 그것도 안 했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이제 오만 생각 다 하고, 그리고 그 기한 동안도 남자는 또 비교도 오질나게 당하고 이제 풀 주고 있잖아. 그러다가 얘가 성공해서 그러면 내가 성공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 개 같은 김치년아 이러고 돌아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이 왜 유난히 한국에 많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기 때문에 그래. 한국인들 오지랖들이 강하고 옆에서 또 가만 안 놔둔단 말이야. 그래서 내 동생 똥그리도 말했잖아. 지가 돈을 더 많이 냈거든. 지가 돈을 더 많이 모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도 주변에서 항상 그 소리 들었대. 야, 너 바보야? 이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지 남편이 미워 보인다고 하더라고. 남편 보면 부하가 치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게 결국엔 뭘로 귀결되냐면 한국의 그 결혼 조건이 하드코어한 거, 썩은 귤 상자하고도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헤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 헤어지고 빨리 연애를 하는 그 이면에 있었던 거는 사랑보단 조건이란 것들이 더 팽배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일들도 같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물론 틀린 건 아니야. 뭐 적당히 비슷한 사람, 조건 맞는 사람끼리 만나갖고 이렇게 살아도 잘 사는 경우도 많단 말이야. 성향이 비슷하면. 그리고 장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수적으로 뭔가 이제 마찰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능력이 이미 배겨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잘 맞출 수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궁극적으로 뭐 이게 잘 만나든 뭐 어떻게든 헤어지든 뭐 결혼하든 이걸 떠나가지고 한국의 그런 높은 결혼 기준이 만들어낸 그런 피해자들도 오질나게 많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주변에 돈 없다고 헤어진 남자 존나 많이 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까인 거지. 겁나 많이 먹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한테 연락 온 경우도 내가 진짜 많이 들었어.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했던 남자랑 얘는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헤어지고 딴 남자를 만나는 게 잘 사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던 거지. 그러다 이런 게 좀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뭐 어쩔 거야. 뭐 본인이 선택한 건데, 그지?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요. 이 사회의 분위기를 많이 환기시켜야 된다고 얘기하잖아. 이 분위기가 애초에 이렇게 잡히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게 항상 왜 그러냐면 이게 언론과 국가와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은 그리고 뭐 끝나게 될 겁니다. 언제? 말했잖아. 뒤지게 되면 끝난다는 지 뒤지게 되면 다 죽어나가면 그러면 그때 끝나게 됩니다. 이제 와서는 내가 보기에 불과 이제 몇 년 지나잖아. 남자한테 야 집 했네 집 내놔 이런 얘기 못 나온다. 이제 못 나온다니까. 옛날에 대만도 그랬어. 대만도 중국이랑 거의 비슷하잖아. 근데 대만에서 지금 집 뭐 이렇게 네 남자 해요 이런 얘기 하지도 못합니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한국도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한국이 여초 파워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고 야 우리가 결혼해주잖아 우리가 애 낳아주잖아 이런 기류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된 거고, 그게 결국엔 지금 이 사회적인 데미지로 누킹이 된 건데, 누적이 된 건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몇 년 지나잖아. 이런 얘기 잘 못한다 여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 밑세대, 어차피 우리는 글러먹었지만 우리 밑세대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과 오래 연인했고 연애를 했는데 헤어져야 되는 그런 일들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우리 복들이, 자 우리 복들이, 오늘도 우리 복들이, 자 복돌이가 요새 내가 또 훈련을 시켰거든. 뭘 훈련시켰냐면 고양이 배 만지는 거 되게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복돌이는 배 만져도 가만히 있어. 배 만져도. 내 배 만지고 나서 내가 꽈다주거든. 그러니까 배 만져도 참고 있는 표정 보이지 이거. 참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여튼 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돌이 야옹 촥